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누리필이 인사드립니다. 자, 6.3 지방선거 말고 또 다른 선거가 있습니다. 6.3 재보궐선거인데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만 하더라도 10자리가 넘을 것 같네요. 10자리. 와, 이렇게 되면요, 이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출마하는지 대충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소 10곳입니다. 최대 15곳 이상,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이번 선거가 굉장히 큰 선거가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만일에 여기서 10자리 정도 갖고 오게 되면요, 완전히 이제 전국 주도권이 국민의힘으로 넘어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재보궐선거에서 끌떡대는 국회로 진출하고자 하는 인물들 중에 나름 거물급들이 좀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현 여권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전 인천시장, 전 오선 의원,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무죄가 확정되면서 날개를 달았죠. 그렇지만 이 송영길이도 지금 가시밭길입니다. 만만치가 않더라고. 그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있는 조국도 이번에 간절히 금배지를 원하고 있죠. 또 한 사람이 있죠. 무소속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런 사람들인데 소위 이런 사람들을 빅3로 보고 있습니다. 중량급 인사들이다 해가지고 언론에서 특별히 이 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동향을 상세히 보도하고 있죠. 이 3인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정치인들의 정치적 진로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확정된 지역을 보게 되면요, 인천의 계양을입니다. 여기는 이재명이가 지역구로 두고 있었고, 그 앞에는 송영길의 지역구였었죠. 굉장히 지금 현재 범여권 성향이 아주 진한 그런 곳이고, 자, 여기 과연 누가 국회의원 되느냐. 그리고 충남 아산을, 경기 안상갑, 평택을, 여기 이제 황교안 자유화혁신 당대표가 지금 일찌감치 깃발을 꽂아놓고 있죠.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등 5개 지역에 더해서 부산 북갑, 여기가 지금 또 엄청난 뉴스가 터지고 있습니다. 부산 북갑, 여기는 전재수가 민주당 부산 후보가 되면서 이제 여기 이제 재보궐이 터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인천 연수갑, 경기 하남갑, 여기는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후보가 되면서 또 하나 또 생겼습니다. 울산 남갑 등 4개 지역이 추가로 예정이 됐고요. 아울러 이제 곧 마무리되는 각 당의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에 따라 규모가 더 불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전 지역 공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하고 어떤 공조와 연대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누구의 뜻이냐? 정청래의 뜻이냐? 아닙니다. 이재명의 뜻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자기 주변에 경쟁자들을 그대로 이렇게 두고 보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상하게 이재명 주변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상황 속에서 정계 은퇴하거나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많이 됐죠. 박원순에 등등 해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게 이재명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기이하게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안희정도 그렇게 나가리 됐죠. 그런 식으로 소위 유력 대선 주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웃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연장선에서 보면은 송영길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송영길은 사실은 이재명에게 크게 은혜를 베풀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기 지역구를 물려줬잖아요. 그리고 그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재명이 살아났죠. 그때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은 이재명은 지금 감옥에 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송영길을 지금 현재 여권에서 중용하느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밀어내기를 하고 있더라고. 심지어 친문 쪽에서도요, 송영길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원래 송영길은 친문하고 관계가 안 좋았거든. 그럼 당연히 친명으로 와야 되는데, 친명에서도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인천에서 자기가 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오케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밀어내기 하는 거예요, 지금. 송영길이가 최근에 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화가 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유시민이가 그런 말 했었죠. 방송에 나와서. 송영길 저 친구는 후배잖아요. 운동권으로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시민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가 될 사람이다. 충격적인 발언이죠. 거기다가 지금 자기가 지금 인천에서 원래 자기 지역 쪽으로 가보려고 해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가려고 해도 태클 거는 인물이 민주당 안에서 친명들이라 그러네요. 놀랍게도. 그 중에서도 박찬대가 지금 인천시장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지금 태클을 건다라는 그런 어떤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립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정청래가요, 지금 어떤 판단을 하고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이제 이재명인데, 어쨌거나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전 지역 공천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그 어떤 정당하고도 연대를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울산시장 출마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울산 남구 갑 지역구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울산 출신 영입 인재를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될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청래가 또 지난 10일 전남 담양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말이죠. 민주당 후보는 전 지역에서 출마한다. 지방선거 공천이 마무리되면 신속하게 재보선 공천을 진행하겠다. 전략 공천을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요, 민주당하고 연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지역구를 이렇게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모했는데 이게 깨진 것 같아요. 조국은 그래서 마위해야겠다. 여기서 더 밀리다가는 자칫하면은 뭐 박살나잖아요. 조국도 이제 부랴부랴 민주당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접고,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우리도 우리 나름의 길을 걷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성래 민주당 사무총장, 이 사람이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요,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선택하는 출마지에도 후보를 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그렇다, 논리상으로는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고, 울산 지역에 대한 재보궐 후보를 먼저 정리할 생각이다. 울산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발굴해서 현재 접촉 중에 있다. 그 결과는 조만간 공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이재명 청와대 안에 있는 비서관 중에 또 이렇게 영입하려고 하는 인사가 하나 있었죠. 그걸 또 이재명이가 태클 거는데도 불구하고 정청래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꼭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연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하정우인가 그렇죠. 하정우. 그 이야기도 제가 조금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민주당의 전 지역 공천 선언으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는 협력 연대보다는 경쟁 구도로 정리되는 확정되는 그런 흐름이 분명해졌고요. 이번 선거에서 부산 북구 갑은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자칫하면은 한동훈, 조국 둘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만일에 대구가요, 주호영 지역구가 이게 재보궐선거로 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주호영이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한, 그 대구시장 말이죠. 한동훈이 1번은 거기에요. 그 수성 갑이 1번이에요. 거기가 생기면 바로 거기로 갑니다. 근데 거기가 만일에 주호영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뭐 선거가 안 생기니까 한동훈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바로 이게 부산 북구 갑이죠. 여기가 지금 이번 재보선의 최대 격전지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예상합니다. 조국이가 여기 올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국민의힘 후보, 민주당 후보에서 사파전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약 한 30% 정도만 얻어도 당선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리고 민주당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차출설과 관련해서는 울산 지역에 새로운 좋은 인재를 영입해서 우리 당 후보로 하겠다는 것과 하정우 수석을 영입해서 후보로 내고자 하는 것은 다 같은 이유이자 맥락이다라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경고를 했거든요. 지금 하정우 수석이 청와대에서는 꼭 필요한 인재고 지금 이러이러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니들이 감히 하정우를 탐내 이러면서 지금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정청래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자, 아무튼 민주당 설명으로는 최선의 후보를 만들기 위해 현재 숙고 과정에 있다. 하정우 카드는 접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근데 이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은 출마를 사실상 굳혔다라고 합니다. 제가 쭉 다른 언론사 보도를 쭉 보더라도 전부 출마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의 선택은 어디일까? 계속해서 쇼핑한다 그러는데 자기가 이길 자리를 찾느라고 지금 끝까지 지금 늦추고 있는 거죠. 결정을 최대한 늦추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조국 입장에서는 자기가 민주당하고 공조를 해가지고 단독으로 범여권 단독 후보로 나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동이 걸린 거죠. 그래서 지금 초비상입니다.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윤석열 정부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현재 지역을 누비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어딘가 지금 출마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이제 보고, 범여권의 재보선 셈법 굉장히 복잡합니다. 경기 하남갑과 평택을은요, 조국 혁신당 대표의 출마지로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데, 부산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뭐, 요런 거죠. 부산 북구갑, 경기 하남갑 여기는 추미애가 지금 이제 나가는 자리죠. 그리고 평택을입니다. 그리고 이 조국이가 여기에 지금 나올 것인가, 이런 지금 예상이 있고요. 조국은 14일 보궐선거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라고 합니다. 이때 출마지를 밝힐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조국은 부산을 선택할 것인지 경기도를 선택할 것인지. 자, 평택을은요, 현재 황교안 전 자유와 혁신 당대표가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곳인데, 현재 여권에서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죠. 출마 예상 지역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삼선 출신인 유이동 국민의힘 전 의원, 이재영 전 의원,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혁신 대표, 이런 사람들이 예비 후보로 등록해놓고 있고 다자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진보당 대표 김재현도 지지율이 꽤 나오더군요.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니까 다자구도에서는 황교안이 10한3% 정도, 그리고 저기 진보당 대표 또 김재현도 약 한 10한 뭐 2, 3%, 4% 이렇게 나오고, 민주당도 뭐 그 정도 되는 후보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과연 여기는 어떻게 될 것인지, 다자 경합 구도인데 황교안이 정말 기적을 만들 것인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전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이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김남준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송영길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천 계양을은 김남준한테 주고, 송영길에게는 다른 뭐 인천 지역 재보궐 선거가 있는 데가 연수갑이죠. 연수갑. 여기로 보내면 어떠냐라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여기도 만만치가 않다 그래요. 여기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박찬대 등이 친명이 박남춘을 민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공중에 붕 뜨고 있는 송영길과 뭐 이 김남준,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 거의 김현지급이라고 하죠. 이 김남준은 이 두 중 한 명이 이제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지역구 연수갑으로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지만, 박남춘 전 시장이 연수갑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그리고 지금 친명의 핵심인 박찬대가 여기 이제 전 시장 박남춘을 밀면서 상황이 굉장히 델리케이트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경기 안산갑, 여기는요, 범여권 내 경쟁이 이제 치열한데, 안산갑의 양문석 전 의원이 자신의 후임으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추천하고 있고요. 여기에 친명 핵심 인사 중에 한 명인 김남국 민주당 대변인이, 그리고 이 민주당 대변인 하기 전에는 청와대에서도 또 짧은 기간이지만 또 거기도 무슨 디지털 비서관 이런 걸 또 했었죠. 그리고 이재명이 믿는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이죠. 여기도. 김남국이 또 지난 10일 출마 선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일에는 친문 중에 핵심 중에 한 명인 전해철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기본소득당 용해인이 또 뛰어든다.
안상갑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이 선거는 그야말로 역대 미니 총선 이런 말이 많았지만 가장 큰 미니 총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 자,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당대표, 제1야당 당대표는 미국을 5박 7일인가 뭐 또 이렇게 떠난다 그러네요. 처음에는 2박 4일이었는데 연장이 됐죠. 지금 뭐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뭐 트럼프 만나러 간다라고 막 이렇게 광고를 하던데 제가 볼 때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가는지 좀 아리송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기 갈 때가 아니거든. 선거 챙겨야 될 때인데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 특징이 전 지역을 돌면서 어떻게 선거 유세 이런 걸 해줄 만한 그런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부르는 데가 없다라는 말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돌파구를 위해서 뭐 일단 거기로 미국으로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서 진짜 큰 한 방을 갖고 온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뭐 어떨런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어떤 분석은 다른 시간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